안녕하세요, 김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여드리는 안녕하세요, 김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재 제가 뒤에 깜빡거리니까 정신 사납네요.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모델은 야마하사의 MT-09 모델입니다. 이제 제 두 번째 바이크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직접 제 돈을 주고 산 바이크이기 때문에 좀 이 바이크에 대해서 깔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바이크를 보시면요, 기본적인 스펙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팜플렛에서 나오는 스펙은 1000rpm에서 이제 116마력이 뿜어져 나오는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요. 8500rpm에서 8.9kg의 토크인가를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지금 갖고 있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시고 싶어하는 거 이 바이크가 얼마나 괜찮은 녀석인지 좀 어필을 해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런 수치나 이제 좀 정통적으로 뭐 따라가는 뭐 그런 스펙은 뭐 읊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제 옆으로 한번 쫙 한번 넣어드리고 그거 그냥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밑에 설명란으로 제가 이제 스펙을 넣어드리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MT-09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경쟁차 중에 이제 스즈키사의 GSX S750 모델과 가와사키사의 G900 모델이 경쟁차 중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이 대체적으로 배기량도 비슷비슷하고 출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비슷비슷한 면모를 갖고 있고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 중에 가장 최고로 으뜸으로 좀 쳐주는 거는 가와사키사의 G900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스트릿 네이키드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 중간에 거쳐가는 거나 아니면 입문 바이크로 좀 선택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가와사키사의 G900 모델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야? 네, 아무튼 현재 보시면은 2세대 모델인 MT-09를 제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세대 모델이기 때문에 앞 세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에 MT 시리즈가 07 모델과 09 모델이 동시에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도에 MT-09 트레이서 좀 개량해서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를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 특성은 비슷비슷해요. 트레이서나 MT-09나 도찐 개찐인 것 같아요. 제가 둘 다 타봐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MT-07 같은 경우에 2기통이기 때문에 제 뒤에 있는 MT-09와 좀 다른 게 3기통, 2기통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기량도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출력이라든가 토크 곡선은 오히려 MT-09가 조금 더 낮기도 합니다. MT-07보다 초반 토크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MT-07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MT-09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이 RPM에서도 좀 즐길 수 있고 초반에서 왁 하고 쏟아져 나오는 그 토크감 그 두 가지 때문에 좀 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사의 G900 모델이 조금 더 좋습니다. 더 낮은 RPM에서 최고 출력과 최고 토크가 이 바이크보다 더 센 토크와 더 높은 출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게 경쟁 모델을 이렇게 나열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이 바이크가 더 좋습니다, 저 바이크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는 전 절대 못해요. 왜냐면은 모든 바이크마다 맛도 있고 색깔도 있고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바이크가 더 좋습니다, 제가 MT-09를 갖고 있다 해서 MT-09가 무조건 짱입니다 라고 전 절대 말 못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제가 좀 나열을 해보자면 이 세 가지 모델을 다 타봤거든요. MT-09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들여지기 어려운 야생마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S750 같은 경우에는 길들이기 쉬운 야생마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G9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조랑말 같은 느낌, 빠른 조랑말, 조금 더 컨트롤하기 쉬운 게 G900 모델입니다. 더군다나 높은 출력과 높은 토크를 만들어내고 브레이킹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서스펜션의 능력이 조금 더 좋은 우세한 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G900이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MT-09를 제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게 된 이유는요, MT-09만이 갖고 있는 전자장비와 그리고 초반에 왁 하고 쏟아져 나오는 그 토크감, 그 두 가지 때문에 솔직히 MT-09를 제가 소유하게 된 거거든요. 초반에 이제 왁 하고 쏟아져 나오는 그 토크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크에 대해서 경험이 좀 전무하신 분들이 보실 때는 조금 컨트롤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바이크의 특성을 조금 파악하고 미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 바이크를 타시게 되면은 그 어떤 바이크보다 가장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 모델 총 3가지 모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순정으로 키시프트가 붙어 나오고요. 그리고 TCS도 순정으로 장착되어 나옵니다. G900 모델은 TCS가 없어요.
그리고 ABS는 이 세 가지 모델이 전부 다 순정으로 장착되어 나오고, 기어 다운을 할 때 이제 백토크가 발생되는 슬리퍼 클러치도 세 가지 모델이 전부 다 장착이 되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릿에서 조금 최적화된 컨트롤하기 쉽고 가볍고 경쾌한 모든 부분을 충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야마하사에서 MT 시리즈를 개발할 당시에 개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매일같이 출퇴근도 하고 투어도 다니고 반팔이 이렇게 다니는 모든 도로에서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를 목적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는 이제 이런 개발 목적 때문에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바이크가 얻은 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좀 왁하고 쏟아져 나온 그 토크감, 그 재미, 그 재미를 이 바이크는 가장 최고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 가지 경쟁 모델을 다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너무나도 세워져 있는 서스펜션, 이거를 우리는 레이크나 아니면 트레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차후에 조금 심화 과정을 담는 영상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의 서스펜션이 이제 타 바이크, 가와사키나 스즈키 바이크보다 조금 더 세워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서스펜션의 각도가 누워져 있는 바이크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아시다시피 할리 데이비슨의 바이크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서스펜션이 많이 누워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트레일도 증가하고 이제 레이크의 각도도 굉장히 증가함으로 인해서 직진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각도가 세워져 있는 바이크들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고성능 레플리카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각도가 세워져 있는 바이크, 이제 레이크와 트레일이 굉장히 각도가 작은 그런 바이크의 경우에는 직진 안정성이 조금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코너에서 이제 발휘되는, 프론트에서 발휘되는 그런 운동 성능은 가장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스포츠 바이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스트릿, 도심에 조금 특화된 바이크라든가 산악용 바이크, 오프로드 바이크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서스펜션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시판 바이크 경기인 SBK를 보시면은 뭐 이제 코너 탈출에 왁 하고 이제 엑셀링을 함으로 인해서 프론트가 붕붕 뜨는 느낌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직진 안정성이 조금 불안정한 그런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레이크와 트레일로 인해서 얻는 점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빠른 선회가 가능하게끔 바이크를 빠르게 높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운동 성능을 갖고 있는 게 이 레이크와 트레일의 각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각도, 타 스트릿 네이키드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조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진 안정성이 조금 불안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T09를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들이 느끼시는 그것입니다. 프론트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 고속으로 가면 굉장히 가벼워지고 코너를 탈출해 나갈 때 엑셀을 불어 나갈 때 굉장히 가벼워지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이 레이크와 트레일이 굉장히 직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재미를 얻었지만 이런 가벼워지는 그런 단점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료 탱크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슬림하게 이제 차체를 제작해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심이나 투어에서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차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슬림한 형식의 탱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 용량이 14L가 저장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리터콜 레플레카나 아니면 일반적인 일제 바이크들의 연료 탱크 용량을 한 17L로 보거든요. 한 3L가 더 작기 때문에 금방금방 기름을 넣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을 갖고 있는 바이크이기도 합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다이캐스트 프레임이 이 바이크의 경쾌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주기도 합니다. 엔진을 이제 차대 형식으로 쓰는 약간 피번레스 타입의 엔진 설계를 갖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굉장히 경쾌한 느낌을 한층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 바이크만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뿅!